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논란이 좀 많은 이 미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가지고 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 책의 표지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리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때는 구속도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 사람이 쓴 평론이 좀 반공 시대의 공산주의 국가와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옹호한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속도 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60년대 때 이제 미국 베트남 이 월남 전원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옳은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다룬 평론을 모아서 창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중국 역사의 중국과 소련이 각각 혁명을 했는데 스타일이 다른 혁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구조와 문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명제이고 제가 좀 마르크스의 명제를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봤는데 "생산 양식이 생활 양식을 결정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겉보기에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2024 년도의 대한민국의 산업화 정도는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산업,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 기술력이 거의 초일류급이고 근데 이제 1960 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산업 수준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했었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만 만들었고 가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차이가 있었죠. 이게 생산 양식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한 국가의 수준, 한 국가의 어떤 문화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국가의 산업화 정도. 이게 그 나라가 농업에 친화적이냐 아니면 공업에 친화적이냐. 여기 보이시는 공장이 이제 울산에 있는 석유 공장인데요. 석유 정제 공장인데 이 공장 생산 설비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의 수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우리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구조, 한 나라의 산업화된 정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후 사람들의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까? 싱싱이가 있기 전후 혹은 이런 전차가 있기 전후 각 나라의 한 개인의 삶과 수준은 생산 양식, 즉 생산 설비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생산 양식이 생활 양식을 결정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 파트는 이 책의 한 내용을 인용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소련의 서계장이었던 스탈린을 말합니다. 그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절대적 신뢰를 두었고 그 토대 위에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확신했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력 발전은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물질 우선주의를 믿었다. 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뭐냐면 스탈린 1936년도에 신헌법을 제정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소련, 러시아는 더 이상 계급이 없다. 노동자, 뭐 그 사용자, 자본가 그런 착취를 당하는 그런 계급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 이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생산력 발전은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킨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생산 양식, 한 나라의 공업화된 정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서 개인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 법전
뭐 유행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할 때 이 사회주의 혁명이든 공산주의 혁명이든 이 생산 수단을 어떻게 소유권을 뭐 바꾸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든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생산력 발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이 계급 갈등이 누적되면서 혁명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바로 마르크스와 스탈린이 말했던 구조주의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마오쩌둥 중국의 60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만들고 60 년대 말까지 지도했던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용구입니다. 모택동, 마오쩌둥은 이 점에서는 스탈린과 기본적으로 대립한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옮겨 앉은 사회의 인간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냐 생산의 증가로서 자동적으로 교조될 수 없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구 사회의 사상과 습관과 타성을 그대로 장기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탈린 또 소련이 했던 대로 뭐 산업시설을 국유화시키든 산업시설을 국가 소유로 하든 뭘 하든 구조만 바꿔선 되지 않는다. 구조를 바꿔도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미 자행되었던 이 구사회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각각 개인의 어떠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마오쩌둥이 말했던 사상의 특징입니다. 이 사진이 66년도부터 68년도 2년간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문화 대혁명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파사구입니다. 파사구. 네 가지의 낡은 문화, 낡은 사상, 낡은 습관, 자본주의적인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문화 대혁명의 슬로건인데 이때 당시 활동했던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마오쩌둥의 문화 개조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변화는 거시적 권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시적인 영역, 침대까지. 그러니까 개인의 구조를 바꿔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싶어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문화적인 양식, 인식에 대한 구조, 주류 문화, 헤게모니를 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마오쩌둥의 혁명론이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68혁명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를 좀 구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생산수단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생산재, 공장, 산업시설, 토지, 뭐 이런 이런 보유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입니다. 소비재가 뭐 원자재 그런 것들이죠. 노동재는 노동력을 상품화한 정도를 말합니다. 이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가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한테, 자본가한테 독점이 됐는데 그걸 막자, 방지하자는 게 사회주의적인 혁명입니다. 점진적으로 국유화, 국가 소유로 만들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독재 단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사회주의적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단계적인 차이고 국가 유무입니다. 국가 유무. 사회주의는 단기적인 국가를 해치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저 생산 수단과 생산 설비, 노동자 이런 것들을 잠깐 우리가 독점하자는 게 사회주의 혁명의 과도기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공산주의 단계로 못 넘어갔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국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급이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공동 소유하는 것이 공산화된, 즉 이상적인 유토피아죠, 사실. 정리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은 혁명의 방법, 양식이 다릅니다. 구조를 먼저 바꿔야 돼. 생산수단, 생산 설비를 농업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혁명이 가능해? 공업단지 산업시설을 들여다놓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잘 살게 되면 계급 모순이 누적되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 그게 전통적인 마르크스와 스탈린의 구조주의적인 투쟁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아무리 구조를 바꾸고 아무리 생산수단을 누구 소유를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데올로기다. 개개인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이제 혁명 사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이거를
다룬 게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노선 갈등입니다. 노선 갈등.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사실 역사를 보면은 두 사람 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 구도가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 이 구조 투쟁이든 이데올로기 투쟁이든 사실 목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올바른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우리가 탐구해 보는 게 오늘날의 숙명이고 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